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한잔 합시다. 자,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뭘까요? 저작권? 지적재산? 정답, 바로 지적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시는 변리사분 모시고 인터뷰 좀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 심재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있어. 네. 누구 닮았다고? 약간 김수현 씨, 약간 김수현 씨 느낌이라. 별에서 온 줄 알았어? 오늘 어떻게 또 변리사분을 좀 어렵게 저희가 모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하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꼭 필요한 직업이고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인데도 사실은 그게 쉽게 마주치거나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죠. 그런 직업이라서 더 재미있을 것 같고 또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변리사라고 하면은 전문직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흔히들. 뭐 거의 뭐 내가 그죠. 보기에는 항상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 전혀 아닙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 변리사가 하는 업무가 간단하게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거를 무형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문서로 명확하게 써가지고 권리를 얻게 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얻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사업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발명한 것들을 보호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특허 관련된 거 소송이나 이런 거에서도 네. 변리사가 뭔가 대신 진행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우선 우리나라 법상 이제 변호사분들이 뭐 민사소송 같은 거는 대리권을 그분들만 가지고 계셔서 변리사가 그런 쪽에서는 약간 서포트하는 일을 좀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리사는 권리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니까 권리를 만들어내는 소송, 예를 들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는 그거 안 된다라고 거절을 받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너가 가지고 있는 뭐 특허권은 무효다라고 했을 때 그런 소송에서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권을.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람을 보호를 해서 뭐 돈을 받게 해주는 그런 소송을 한다면 저희는 권리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네네. 흔히들 우리 변리사라고 하면은 좀 고학력에 대한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근데 사실 듣기에는 일단 스카이는 돼야 된다. 그죠. 약간 이런 솔직히 소문을 좀 듣기는 했어. 혹시 실례지만 어디 학교 무슨 과 전공인지? 저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생명학과? 예.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헛소문을 들은 걸 수 있지만 네. 그 스카이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 합격이 된다. 사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긴 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긴 합니다, 확실히. 저희가 연수원을 가거나 선배님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전에 오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제 합격자 200명 중에 한 50명 정도. 이제 연고대가 각각 한 30명 정도. 그리고 110명이네.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가 한 20명 정도. 각 학교마다. 예. 그러니까 전체 한 2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150명 정도는 이미 그 거의 거기서 그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참고로 변리사가 1년에 몇 명이죠? 200명. 200명이죠. 예. 200명 중에 150명은 아무래도 좀 상위권 대학교. 근데 여기에다 사실 해외대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카이스트랑 포항공대 분들도 한 뭐 10분 막 이렇게 되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과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게 한데 사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꽤 많거든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 학교에 대해서는 또 그렇기도 한데 사실 변리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특허나 약간 이런 거 관련돼서 대변을 해주고 권리를 찾아주신 분들이니까 좀 전처럼 공대나 뭐 자연대나
이런데 전공자가 아니라면 예. 사실 기술을 다루지 않는 쪽에 계셨던 그렇죠. 분들이니까 변리사 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합격자분들의 200명 중에 한 195명 이 정도 분들은 전부 다 공대나 자연대 출신. 200명 중에 195명이. 예. 그리고 이제 문과분들, 그러니까 문과 출신, 그러니까 법대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예. 와, 그럼 거의 일단은 그러네요. 공대 자연계가 거의 다라고 본 것도 맞기도 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특허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기술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에서 연구소장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자기의 분야를 깊게 파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저희가 문서화를 해서 명확하게 권리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전공의 측면이 좀 크죠. 기술을 개발을 해서 등록을 하고 싶어. 그래서 변리사분을 찾아가지고 이런 기술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변리사분이 만약에 못 알아들으시거나 이러면 그죠. 뭐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겠다. 지식재산권이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랑 디자인도 같이 하거든요. 뭐 저작권도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 기술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과 출신 아니면은 이공계를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아예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역발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들 나는 내 전공 살려서 특허만 할 거야 라는 분들을 제치고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나는 상표나 디자인에서 반대로 여기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는 그렇다, 분들도 그렇다. 계시죠. 네. 그럼 우리 유튜브 저작권 이런 것도 그런 쪽도 변리사분들이랑 뭐 상담을 하시면은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우리는 상표를 남의 거를 쓰고 있어가지고 네이버 잡지유 치면은 다른 회사가 좀 나와요. 우리가 최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회사가 있더라고요. 상표는 특허랑 좀 다르게 내가 사용하거나 뭐 직접 만든 게 아니어도 먼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러면 이걸 미리,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있다가 잘 나가네 이러면은 이제 내용 증명 날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 나갈 때 약간 지금과 같은 때는 잡투유 쓰고 약간 잘 나가면은 잽투유 잽. 잽잽거린다. 꼭 넣어주라.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만 쓰지 않으면은 아 그래 우리는 뭐 그러지 않으니까. 선정적이니까. 선정적이야. 착한 컨텐츠니까. 네. 그렇죠. 좋은 의미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준비 과정 아까 하던 얘기 계속 좀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우리 변리사님께서는 준비를 얼마나 하시게 되신 거예요? 시작부터 이제 합격할 때까지 이제 그 기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16년 7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18년 7월 시험으로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2년 1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짧은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자분들 평균이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대부분 한 2차 시험을 3번 정도 봐서 붙으시는 분들 대부분인 것 같고 물론 2번 만에 붙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긴 합니다. 평균보다 한 1, 2년 세이브 하셨네요. 네, 운이 좋게. 이 경성까지 하는. 학관 좋지, 김수현이지, 직업 좋지. 그러면은 준비를 하시면서 네. 공부를 또 따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공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공부할 때 거기에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학원은 안 다녔어요? 학원은 대부분 인강으로 해결을 인강으로. 하고 근데 1차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인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2차는 이제 쓰는 시험이거든요. 논술이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스터디원분들이랑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때는 학원에 다들 오시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1차는 대부분 거의 뭐 스터디나 혼자서 공부를 하시거나 인강이나 이런 걸로 거의 해결을 하시고 네. 2차 나중에 이제 보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좀 다니시는. 네. 근데 스터디는 1차는 거의 안 하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네. 2차에서 이제 스터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네.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준비하실 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갔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바로 이제 씻고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시작하죠. 빨리 가시는 분들은 7시에 가셔서 11시에 가시고 저녁 아침 11시에. 밤.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10시쯤 가서 한 10시에 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공부 시간이 한 60시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 네. 그 내가 다른 변리사분이 유튜브에 나오신 거 봤는데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질문이 있었거든. 네. 근데 그분이 뭐라면 핸드폰 과거의 자신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대. 정신 차려, 핸드폰 꺼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대. 공감되는데. 되게 공감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구나 막 이걸 느꼈어. 평균적으로 시험 과정을 거칠 때 필기, 논술 그리고 따로 실기나 면접 같은 건 없어요? 필기 그리고 논술만 보고요. 면접은 이제 합격한 이후에 이제 기업 면접 때 취업할 때. 취업할 때만 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8과목을 총 보고요. 네, 8과목을 이제 객관식으로. 그리고 2차 시험은 4과목을 각각 2시간씩 이제 쓰는 시험입니다. 네, 4씩. 그러면 1차에서 보는 8과목이 과목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 8과목도 총 3과목으로 나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민법. 뒤쪽에 가족법이 있는데 그거 제외한 앞에 물권이랑 채권 쪽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법 쪽 해서 특허랑 상표랑 디자인. 네 번째는 아무래도 이공계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해서 물화생지 시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약간 선택 과목처럼 예. 나중에 자기 전공 분야를 할 때 나는 뭐 생명을 전공했으니까 생명 관련된 시험만 봐. 나는 뭐 다른 거를 배웠으니까 다른 거 시험을 선택해서 봐.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2차 시험에서 있는데요. 아, 2차에서 있는 거구나. 2차에서는 이제 3개가 필수고 공통 과목이고 하나가 선택 과목이거든요. 3개는 이제 하나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이 필수 과목이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이제 자기 전공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공학 과목도 한 10몇 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학 과목도 있습니다. 뭐 저작권법이라든지 뭐 디자인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험 과목이 다 법과 관련돼 있는 게 진짜 많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좀 정리를 해보면은 1차 3개가 민법, 그리고 지적재산권, 그리고 물화생지 예.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고 이 3가지 과목이 또 8개로도 나뉘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2차는 아까 말씀하신 그 3가지 4과목이죠. 4과목으로 예. 운영이 되는구나. 뒤에 거 2차는 기억 안 나지? 네. 나왜 있었는지 있었는지 알아? 나도 솔직히 기억 안 나.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민특상이라고 하면 민특상. 민특상. 아, 그래. 민특상. 민특상. 아, 이게 외우기 쉽네요. 민 뭐였어? 민간요법. 개인 쪽은 뭐 좀 이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 변리사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수월했고 또는 어려웠던 과목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이 좀 많이 수월했어요. 아무래도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전공 그렇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4과목을 보긴 하는데 40문제가 나오는데 6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스피드도 되면서 정확도가 요구되는 그런 시험이고 이게 양이 사실 물화생지에서 10문제씩 나오긴 하지만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일반 물리, 뭐 일반 화학, 일반 생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전체 내용을 다 시험 범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1차의 전략은 이제 자연과학에 좀 약간 빠르게 푸는 게 특화된 분들이 진짜 고득점이 나오시고 그래서 대부분 과고분들이 진짜 바로 합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이제 법 과목을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상표법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 2차에서 조금 수월했고 어려웠던 과목. 아무래도 선택 과목은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많이 수월했죠. 그리고 이게 작년부터 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 페일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택 과목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4개를 합쳐서 평균을 내서 합격자를 뽑는데 어떤 과목은 막 100점이 나오는데 어떤 과목은 최고점이 80점이다 이러면 20점 차이면은 진짜 큰 거거든요. 이게 평균 내면 5점 차이니까. 그래서 이런 페일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이제 패스 페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수월한 걸로 바뀌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표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에 해당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상표법 이게 법 과목이 논술로 하면은 교수님들이 채점하세요. 그 2시간 동안 교수님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못 써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7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 과목은. 그럼 약간 팁을 좀 준다면 이렇게 하면 조금 수월하더라. 웬만하면 그 판례의 내용이라든지 전제가 있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마치 판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답안을 쓰면은 교수님들이 좋아하세요. 책이나 이런 데에만 나올 게 아니라 약간 판례를 따져서 실제 상황과 같이 엮어서 설명하는. 예, 왜냐하면 문제가 판례 그대로 안 나오고 이 A 판례에서 이런 사실관계, B 판례에서 이런 사실관계 가져와서 짬뽕해서 내시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답이 정확히는 없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너가 과연 얼마나 논리적이냐.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A면 B다, 뭐 B면 C다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너의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너가 알아서 내봐라. 교수님은 답이 결과가 달라져도 너가 논리적이면 점수를 잘 주겠다. 설명을 하고 잘 해석을 했다면 그거면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설득이 설득. 설득과 논리적인 설득으로서 풀어야지. 근데 물론 그 이전에는 암기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긴 하는데 사실 그게 힘든 부분이긴 하죠. 맞다. 근데 상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등이다 라고 하면 60점을 못 넘은 경우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꽈락제도가 뒤에 나오긴 하지만 40점이거든요. 60에서 40이면 20점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한 문제를 못 쓰면은 한 문제 아예 틀려버리면 바로 꽈락 떨어지고. 그럼 말이 나와서 좀 여쭤볼 텐데 1차부터 물어볼까요? 합격 기준. 1차의 합격 기준이랑 과락 기준 어떻게 되는지. 1차도 마찬가지로 2차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도 40점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꽈락이 40점이구나. 네, 전부 다 40점 넘어야 되고 그러면은 1차에서 네. 몇 명 정도나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1차에서 600명을 뽑고 600명을 뽑고 네, 그리고 2차에서 200명을 뽑습니다. 200명을 3분의 1. 근데 여기 3분의 1이 아닌 게 전년도에 600명이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충 했을 때 여기서 200명이 나갔어요. 아, 맞네. 400명이 남죠. 그러면 이제 1000명 중에 이제 200명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이제 요즘에 인터뷰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처음 드시면 좀 엇갈릴 게 맞아. 1차가 합격되면은 그 해 2차를 보고 2차가 탈락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1차 안 보고 바로 2차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2차에 탈락하신 400명이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토탈 1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1차는 보통 매년 또 달라지긴 하지만 한 3,000에서 4,000명 사이로 보시거든요, 시험을. 거기에서 600명이 뽑히니까 한 5대1에서 6대1을 뚫고 왔는데 또 2차도 5대1인 거죠. 네. 그러면은 1년에 변리사에 대한 시험이 1차, 2차가 나눠지는데 1차는 주로 언제 많이 봐요? 1차는 이제 2월 말에, 그러면 1차 합격된 사람이 2차를 보는 거는? 7월 말에 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어떻게 보면 한 번 시험이 있는 거네요? 네, 한 번씩 있습니다. 와.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연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연수를 어디로 가요?